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자, 9월 28일이고요. 9월달도 다 끝나가네요. 네, 상당히 좋았었죠. 네, 지금도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9월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10% 가까운 9.79% 올라왔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10%가 넘었을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12.4%, 예, 장중에 12.4%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10% 장중에 월간 기준으로 1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는가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안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대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간다 라고는 말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추석까지는 좀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거나 아니면은 한 20일선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금요일에 갑자기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환율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15원까지 14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375원에 있었던 환율이 불과 한 일주일 사이 혹은 2주 사이에 1414원까지 한 40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일, 9일, 10일, 8일 정도 걸렸네요. (8일) 정도 만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뭐 공교롭게도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9월 17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잠시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하게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9월 17일 전까지는 많은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딱 9월 17일 이후부터 보시면 뭐 마이너스 300억, 플러스 2,800억, 마이너스 3,000억, 5,000억, 플러스 3,000억, 마이너스 2,400억, 플러스 2,000억, 마이너스 5,000억. 한마디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매수가 한 2,000억, 3,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이후부터는 약간 매도 우위, 상대적으로 조금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못 느꼈는가? 어찌됐든 눈에 보이기에는 매수가 이렇게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시장이 안 빠졌으니까요. 시장이 잘 올라왔다. 그런데 보시면 9월 17일 이날 이후부터 보시면 시장은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많이 오른 게 아니죠. 3,430 정도 선에서
3,497. 그러니까 한 2% 정도? 한 2%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삼성전자가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주면서 시장의 하락 지수를 왜곡 현상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하이닉스는 9월 17일 이후부터 오르긴 했지만 별로 오른 게 별로 없었어요. 오른 게 없다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시장을 묶어놓고 다른 종목은 좀 내려놨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의 조정이 끝났는가?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시장의 조정 끝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미국도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큰 조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서 다시 한번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당장은 쉽진 않다. 뭐 또 다음 주에 고용 지표도 있고요. 또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게 또 셧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셧다운이 나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용 지표 발표를 못 하죠.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미국도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일단 강한 랠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한 요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 정도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까지는 조금은 행보 혹은 약간 제한된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금요일에 큰 조정은 없었지만 일본이 금요일에 휴장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버렸죠? 네. 누워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대만 증시를 보시면 이게 슈팅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봐야 다시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 요 정도 항생 같은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 환율이 해소가 안 됐어요. 아직 환율이 해소가 안 됐다. 환율이 해소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환율, 그 다음에 관세. 관세가 해소가 안 됐다.
세 번째, 거의 역대적인 표현이야만. 아무튼 긴 연휴. 긴 연휴. 이런 것들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기를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해소가 되겠느냐? 지금 환율이 해소가 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원화는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다가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1400, 최악의 경우는 1440원, 145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죠. 네. 저는 1300원까지 빠질 거라 봤는데, 이때 1300원까지 빠질 거라 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위로 돌렸다라는 거죠. 근데 환율을 돌리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가 원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무너지려다가 여기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원화로 따지면 이만큼 더 10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죠. 97.8인데 100에서 한 10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 원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그럼 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얘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 불안감이 관세 때문에 온 거라면, 원화의 약세가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노이즈가 발생한 거잖아요. 관세 노이즈. 무슨 노이즈? 노동자. 현대차 노동자. 감금. 감금이 이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350억 달러인가요? 3,500억 달러? 돈 내놔라. 그러면서 환율이 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관세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원화는 뭐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드워치를 본다라면 금리 인하가 조금 낮아졌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한데 동결도 조금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 다시 10년물이 4.2%를 위협을 하려고 하고 있죠.
4.2%를 위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또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10월 말로 다시 정의 세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세팅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약간의 조정,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단 손이 안 가는 쪽은 자동차입니다. 여전히 관세가 해소가 안 되면 못 가겠죠. 그리고 증시가 박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스. 그럼 당연히 증권주를 보기가 좀 힘들겠죠. 증권주는 조심해야겠죠. 은행주를 조심하자는 뜻이 아니라 증권주. 그리고 상법 개정이 조금 미뤄진다는 부분들이 또 지주사를 또 조금은 선택지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도 지금은 선택지에서 빼야 된다. 왜? 지금의 조정이 관세 때문이라면 이거를 보면 안 되겠죠. 협상카드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를 아직까지 볼 때는 아니다. 가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기간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한국조선해양 합병한다고 그러고 안 올랐습니다. 횡보입니다. 내려오면 당연히 사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61선까지 한 37만원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산다라면. 현대중거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긴 횡보를 하고 있죠.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횡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본다라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 저는 완전히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건 아닌데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사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옆으로 계속 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를 완벽하게 제외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방산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은 10월 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개월을 옆으로 횡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LG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밀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찌됐든 100만원을 돌파를 해주고 있잖아요. 대장주가 안 무너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가 조금 매력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그래도 실리콘투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한국콜마 그냥 횡보하고 있죠. 코스맥스 올라왔다가 눌렸죠. 근데 워낙 약세 화장품들도 수혜가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중국 소비주 영향도 좀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무너졌지만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선택지는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전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매력은 전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버릴 것인가,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와도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 1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9조 6천억) 2분기 때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2분기보다 엄청나게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4분기까지도 이어진다.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가 아마 추석 지나자마자 월요일에 할지 화요일에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날짜가 안 나왔거든요. 잠정 실적 발표일이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8만원을 살짝 깬다? 만약에 이번 주 중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만약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정도에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보자. 하이닉스는 저는 오히려 21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한 30만원까지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25만원을 30만원 찍어줬을 때 조정을 받았었던 자리가 25만원 정도였거든요. 25만원 살짝 이탈했었죠. 그럼 이게 한 7%? 한 17% 정도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럼 고점 대비해서 17%이기 때문에 36만, 뭐 37만원 잡고 한 30만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는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어찌됐든 또 수급도 삼성전자 쪽에 더 몰려 있잖아요. 최근 최근 2주를 보시면 9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은 하이닉스는 오히려 1조를 팔았습니다. 1조를 팔았고 삼성전자를 3조 3천억 정도를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자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소부장은 이제 좀 처음 조정이 나온 거라서 소부장은 저는 한 템포 좀 늦게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좀 보면서 조금은 소부장을 보실 때는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쏘아 올린 스테이블 코인, 네이버가 쏘아 올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네이버는 24만원, 45,000원, 24만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제는 조정 시에는 좀 분할로 매수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량의 거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엄청난 거래량이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두나무 인수라는 이슈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건들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쿠컨이 좀 주목을 받았고 헥터 파이낸셜도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의 그 다른 더즌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못 갔어요. LG CNS, 카카오페이는 못 올랐습니다.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중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그나마 내가 조금은 추석 전에 좀 고민을 매수를 해보고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방산 쪽, 방산, 그리고 끝자락엔 삼성전자, 끝자락에는 삼성전자 정도, 그리고 화장품 정도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한 주를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금요일 하루 조정받은 걸로 시장을 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또 아닌 것 같다. 어저께의 모습이 약간 저는 8월 1일과 같은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럼 8월 1일에도 보시면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 옆으로 행보를 했다라는 거죠. 행보를 했다. 거기다 이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남은 4거래일 추석 전까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매일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시장 전략을 또 잡아드리니까요. 주중 방송을 참고하면서 한 주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